예를 들어 300불씩 5명이 최소 다녀요. 그러면 한 달에 1,500불. 내야 되죠. 6달이면 뭐 9,000불입니까? 개인으로 같으면 1,800불이지만 혼자 그걸 아무도 없이 혼자 배우려면 9,000불 내야죠. 그렇잖아요. 나는 얘기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부는 나만 잘하려고 오기 때문에 그 클래스에서 한 사람만 딱 뽑아서 이걸 내가 교육을 시켜서 진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비용은 들더라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와서 지금 고등학생까지 배운 학생들 보면 한국말 잘 하기도 하는데 능숙하지 못해. 그냥 대강만 하지 이렇게 깊은 소리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냥 가르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기러기 엄마, 뭐 기러기 아빠로 학생 따라서 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와가지고 얘들 학교 보내고 그 다음 무료지. 여러 가지 뭐 다른 짓 하는 분도 있고 좌우간 뭐 어쩌고 그러는데 학생을 돕는 기술이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최면을 꼭 안 시키더라도 잠들기 직전에 애가 와서 잠을 자려고 누워서 보니까 눈이 가물가물해. 그러면 이미 최면에 들어간 거 아니야. 거기다 대고 너는 자는 중에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 복습한다. 그리고 깨어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또 기운이 나고 기분이 좋다. 모든 것이 잘 기억된다. 충분히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자, 하나, 둘, 셋. 해주면 되는 거예요. 최면 들어가게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 없죠.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과정이 필요 없어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아들이나 자손이나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런 상태를 잘 이용하면 될 수가 있어요. 학습을 위해서 그 지시행동 후체면 암시 이건 내가 시호처럼 할 적에 이걸 다 쓰는데 예를 들어 깊은 최면 놓고 당신은 잠시 후에 최면에서 깨어나면 당신은 한쪽 구두를 벗어서 앞에 있는 책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러한 암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암시를 하면 기억을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그 사람이 생각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요. 자, 하와이 해변 그러자고 이 하와이 해변이라는 암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어나는 순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기억 못해, 좌우가. 그 다음에 깨어나는 것도 자, 하나, 둘, 셋을 하면 즉시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즉시 깨어나죠. 즉시라는 말을 붙이면 즉시 깨어나고 내가 이 사람을 내가 깨어나게 하는데 최면에 한 10분쯤 있다가 내가 먼저 나오고 10분 후에 깨어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자, 5을 세면 최면에서 깨어납니다. 10분 후에 최면에서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넷, 5. 10분 후에 깨어나니까 나는 그때 보따리싸고 나가면 자동적으로 10분 후에 깨어나요. 이렇게 어떤 조건을 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면 아주 어떤 목적에 따라서 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37페이지 시각행동 최면 암시. 말하자면 이것도 올 수 있어요. 당신은 잠시 후에 최면에서 깨어나서 빨간 스카프를 두른 어떤 여자를 보게 되면 지나가는 빨간 스카프를 두른 여자를 보게 되면 갑자기 슬퍼지게 됩니다. 너무나 슬퍼서 주체할 수 없이 슬퍼서 몹시 슬퍼서 슬피 웁니다. 내가 그만할 때까지 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깨웠어요. 그럼 가만히 있죠? 그럼 저기에서 빨간 스카프를 두르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싹 해서 그 사람 보고 싹 지나오면 가만히 있다가 그냥 엉엉 울어. 왜 우는지도 몰라. 근데 안 그쳐. 내가 그만할 때까지
계속 울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자 그만 이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딱 붙여요. 그러니까 최면은 나하고 100% 래퍼가 생겼다는 거야. 내가 하는 그대로 그냥 명령을 받아요. 이제 쇼처럼 할 수 있는 게 빳빳하게 만들 수도 있고. 자, 내가 이렇게 손을 대면 이 부분은 감각이 없이 빳빳해집니다. 빳빳해지고 감각도 없어져. 하디사를 할 적에 내가 보여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뼈가 여기서 갈라져 두 개로 되어 있죠? 속이 있다는 거예요. 딱 만지고 자 마비되었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침을 여기서 여기까지 푹 찔러서 마창해요. 아무 감각이 없어. 그냥 사정없이 찔러서 마창해도 아무 피도 안 나. 피가 안 납니다. 안 나요. 그러니까 침을 무서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프기도 한데 무통침을 놓을 수가 있어요. 나는 놓을 적에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놓으면 안 아픕니다. 그리고 침을 무서운 사람은 무서우는 그게 이미 간절하니까 잠재의식 최면 속에 들어간 거야. 그때는 내가 그래서 침을 여기다 놓을 것이거든요. 꾹 눌러요. 안 아파져요. 안 아프다고 얘기하고 거기다 침을 꾹 누른 뒤에 거기다 넣으면 정말 안 아파. 살짝 순간적으로 탁 치면서 안 아프죠? 괜찮아요. 안 아프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되게 내가 그렇게 많이 씁니다. 이게 무통, 감각을 탈출시킬 수가 있어요. 청각, 이 청각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잠시 후에 최면에서 깨어나 아리랑 음악이 나오면 너무 즐거워져서 춤을 덩실덩실 추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제지해도 밀쳐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라고 하면 그냥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 거리에서 아리랑이 나오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뭐 음악을 틀어주거나 그건 지우지 않으면 계속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이튿날도 일주일 후에도 한다고 해도 그 음악만 들으면 덩실덩실 춤을 춰요. 좋게 이용할 수도 있고 쇼처럼 이용할 수도 있죠. 어느 음악만 들으면 나는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면 늘 우는 사람은 좋잖아요. 그 음악 딱 틀어주면 기분 좋아지니까.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면 중에 학습, 시험을 칠 때도 시험을 치기 전에 눈을 감고 최면 속에 들어가서 나는 지금부터 시험을 친다. 시험을 본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모두 생각날 것이고 잘 정리되어서 답안을 간결하게 쓸 수가 있다. 그렇게 하고는 눈을 뜨고 시험을 치는 거지. 그러면 정보 있는 대로 다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알람을 위한 루틴입니다. 알람 기능도 있어요. 내가 3시에 일어나고 싶다. 그러면 나는 매일 아침 새벽 3시에 완전히 긴장이 풀린 채 상쾌하게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깨어나는 순간 힘이 넘친다. 기분이 좋다. 건강하다. 나는 12시 반에 깹니다. 새벽에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알람을 여기에도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도 그냥 알람이 잘 안 나와도 저절로 일어나져요. 그 부근에 가면 여기에 알람 기능이 있어요. 그걸 잘 이용하면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 각성시키는 거예요. 강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각성시키는 건 아까 우리 먼저 번째 얘기했지만 셋을 세거나 다섯을 세거나 최면에 깊이 들어갔을 때는 열을 센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을 세면 최면에서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이래도 되고 하나 둘 셋 그러고 말고 그런 사이에 그 사람에게
유용한 말,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중간에 해주면 좋잖아요. 하나, 그 사람이 기억력을 잘 하고 그런 걸 원하면 기억이 잘 됩니다. 둘, 모든 것이 생각이 잘 납니다. 셋,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잠을 잘 자고 싶어 하면 하나, 잠을 깊이 잘 수 있습니다. 둘, 셋,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그냥 하나, 둘, 셋 하면 되고. 그러나 그냥 숫자를 세면서 그냥 하느니 그 사람에게 아주 필요한 얘기를 해주면 좋다는 것입니다. 다섯을 세, 열을 세도 되고. 그러나 깊이 들어갈수록 숫자를 많이 세야 됩니다. 지금 배우는 사람도 간혹 혼동하는 것이 깊이 최면을 걸을 때 거꾸로 수를 세잖아요. 20, 19, 18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갑니다. 17, 이제 16 이런 최면을 깊이 할 때는 거꾸로 세. 깰 때는 오름차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야 돼. 근데 깨울 적에 어떤 사람은 그걸 혼동해가지고 자, 다섯을 세면 깨어납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안 깨납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안 깨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야 깨나지. 다섯, 넷, 셋, 둘, 하나 안 깨납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런 경우가 흔히 있어. 이게 가르치다 보면 이게 좀 막 흥분하고 그러니까 막 혼동해서 거꾸로 해. 그러면 바로 세라고 하면 바로 세면 또 깨나요. 이런 상황을 보면 너무 신기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암시에 따라 환자는 움직이며 눈을 뜹니다. 유쾌하고 상쾌합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와 같은 말을 해주면 실제로 깨어나서 기분이 좋아져. 그러니까 안 해주는 것보다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나는 해줍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상쾌합니다. 자, 그렇게 깨운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됐어요. 넘어가서 기억 여행의 기술 40페이지.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주에 있어서 한 주를 시작을 안 했고 중간에 또 한 번 쉬었죠. 우리가 2번 쉬어서 이번에 10번이 아니라 8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번에 이걸 끝내야 하는데 지금 오늘이 4번째니까 자, 앞으로 4번, 5번 남았나? 4번 남았나? 그렇습니다. 기억 여행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저 1시까지 좀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다고 그럴게요. 예, 기억 여행의 기술이라는 건 기억 여행, 내가 이제 이름을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미래로 가는 기술은 없을까? 그래서 저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미래로 가는 것은 여기 정보가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정보는 여기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정보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지 미래를 예측하는 건 아닙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나의 비밀, 생년월일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내가 지금 이런 역학 공부를 하고 있다. 이게 재밌다. 10년 후에 나의 비즈니스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것은요. 과거도 읽어낼 수 있지만 미래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 그리고 그런데 또 관심 있는 사람들 많아요. 돈을 투자할 사람도 많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성질, 그 사람의 뭐 어디 적성 이런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로 큰 회사에서는 뜻있는 사람은 역학을 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모셔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든가 할 적에 그 사람은 그걸 생년을 위해서 전부 뽑아서 그것을 보고서 적재적소에 이 사람은 이걸 보니까 뭐 판매 해야 되겠네, 연구 개발부에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손톱 많게 그래야 회사로서는 이롭잖아요.
개발부에 있어야 될 사람을 외곤시켜봐요. 그게 되겠나? 날마다 그냥 신경질나 부리고 그냥 소리나 먹고 그러겠지. 외판을 잘하는 사람을 개발부에 연구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적성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성품에 따라서 사장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두면 안 되지. 꼭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내 앞에 빗으로 앉힌다고 할 게 아니라 멀리 다른 부서 아니면은 다른 지역 여기로 가서 근무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앞에 있으면 계속 부딪히니까. 그러든가 아니면 아예 배반하고 나하고 늘 부딪힐 것 같으면 뽑기를 말해야죠. 근데 이제 그 이유를 그렇게 붙일 수는 없죠. 그렇게 붙일 수는 없지만 되게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배반할 거냐 아닐 거냐. 배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큰 삼성 같은데 예를 들어 거기서는 이 사람이 중요한 연구, 실적, 연구 어떤 그걸 했을 경우에 배반하고 판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많아요. 기밀 뽑아내가지고 지금 배반이거든. 그런 소지가 있는 사람은 안 뽑아야지. 그런데도 이용을 합니다. 어쨌든 미래를 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래를 아는 기술은 주역이 있고 과거 문제는 최면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억영역 기술은 과거 문제를 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투행, 연령투행이라는 것은 지금의 나이로부터 한 살까지 태어나기 직전까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게 과거예요. 태어나기 이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태아투행이라고 합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듯이 그 태아투행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그 기억이 대단합니다. 10달 동안 다 봐요. 여러분 와이프를 잘 해야지. 예의 없이 오면 내 아들이 딸이 다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특징인지 아시죠? 요거 아는 사람은 잘해. 모르니까 함부로 오는 거야. 말도 와이프라고 해서 뭐 함부로 오고 잘하라는 것이야. 물론 와이프니까 잘해야 되겠지만 임신 중에는 잘해야 내 아들이 나를 존경할 거야. 나중에 막 만나자마자 싸우고 그러면 이름 나와서 어쩐지 아빠가 싫은 거야. 예를 들어 그렇지 않겠어요? 보고 듣고 다 아는데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가정경제 알아. 이걸 최면을 잘 공부한 사람은 와이프한테도 잘합니다. 또 남편한테도 잘하고.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함부로 오는 거지. 이게 태아 때 오감으로 느낀다고 하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건 함부로 할 일이 아니고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애를 가졌다고 하면 그날부터 정말 잘해야 돼요. 그게 와이프를 위해서도 하는 일이지만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도 그래요. 자, 그 기술을 지금부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30분 남았으니까 연령투행 요 얘기를 또 어디까지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전생투행도 있습니다. 자, 41페이지. 현재 이전의 과거로 투행은 환자로 하여금 이전의 배경과 사건들로 돌아가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려는 기법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의사가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아프면 머리 아프면 진통제 주고 잠 안 오면 수면제 주지 왜 잠이 안 오는지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캐내가지고 그걸 없애는 그렇게 치료해주는 의사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한의사 학장할 적에 한의를 가르쳤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2000년 전 책에 내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중공자는 치병이요 상공자는 치비병이다. 중공자는 훌륭한 의사입니다. 훌륭한 의사는 치병이요 병을 잘 치료하고 상공자는 아주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의사는 치미병이라. 병이
오지 않도록 해주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에요. 병 치료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근데 지금 의사들은 병 치료도 잘못 오고 돈 받고 병을 잘 치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예방약, 병이 안 걸리게 해주면은 돈벌이가 안 돼. 돈벌이가 안 돼. 그러나 그게 훌륭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그보다도 더 훌륭한 의사는, 상공자보다 정말 더 훌륭한 의사는 심의다. 그 2000년 책에 마음심자 심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가르칠 적에, 그보다도 더 훌륭한 의사는 마음까지 고쳐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틀린 소리는 아니야. 근데 마음을 어떻게 고치지? 약으로 고치나? 침으로 고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배우고 딱 나니까, 아, 이것이구나. 이게 심의가 되는 길입니다. 아주 훌륭한 의사, 그보다도 더 훌륭한 의사가 되는 길이, 최고 의사가 되는 길이 여기 있어요. 마음을 고쳐주니까. 물론 돈도 받죠. 안 받을 수도 있고, 뭐 내가 받을 수도 안 받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니까 그거야.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치료하는 건 약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감정, 예를 들어 두려움, 즐거움, 자존심, 분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락, 과거로 퇴행을 통해서 다양한 나이의 직접 테스트를 받은 환자들이 그들이 후퇴한 나이에 맞게 제출된 시험을 치른 시험. 이거 무슨 뜻이냐면 완전 퇴행을 시켜요. 자, 딥슬립.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10살 때로 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 지금 10살입니다. 지금 10살입니다. 완전히 10살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완전 퇴행이 돼. 그럼 그때로 완전히 돌아갔으니까 말을 시키면 10살 때 말을 해요. 글씨 쓰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10살 때 쓰던 삐뚤빼뚤겠어. 잘 쓰던 사람도. 그게 완전 퇴행이에요. 그래서 완전 퇴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8살이라면 8살 수준의 지적 테스트밖에 안 돼. 그 이상은 그건 또 대답을 못 해. 그게 완전 퇴행이에요. 부분 퇴행이 있고 완전 퇴행이 있습니다. 자, 중간에 4살 무렵의 이민은 26살의 일본계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실제입니다. 에리카 프롬이라고 해서, 이건 일본을 전혀,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런 거 있죠? 여기 와서 태어났으니까 한국어를 안 배웠어요, 전혀. 근데 우리 내 손자 손녀는 이제 한국어를 유창하게 가르쳤지만 여기는 안 배웠어. 전혀 일본어를 배울 일이 없는데 깊은 취미를 걸었어요. 그래서 4살 때 왔어요. 걔는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일본에서 4살 때 왔는데 자의적으로 일본말 못해. 근데 4살로 돌아가니까 일본말을 하더라. 그 소리입니다. 일본어로. 그래서 이게 과거 퇴행은 우리 마음치료에서 충격적인 어떤 상황을 찾아내는데 사용이 되죠.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추적해서 충격적인 것 때문에 병이 되는 거니까 그걸 없애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어저께 내가 치료했다는 그 우리 피아니스트 반주자, 그 본인도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시커머니까 아무도 보여준 일이 없대. 팽패해서. 근데 내가 보자 보니까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 물을 뻔했어요. 이승이 될 때까지, 내 딸이랑 내가 그렇게 만들어. 이승이 될 때까지 왜 이렇게 있었냐고 막 관질렸어. 아빠 안 봤냐고. 그래도 장모님이가 봤대. 엄마 안 봤냐고. 엄마가 봤대. 근데 왜 이 지경이 됐냐고 막 뒀냐고. 내 눈시를 뜨겁게 해서 손으로 만지고 그냥 마사지하고 그래서 치료를 한 일이 있는데 정말로 그냥 가슴이 커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엄마 아빠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방법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빨 뽑는 건 선수지만 할 수가 없고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방법도 없고 방법이 있으면 놔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의사들이 못 온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야 돼요. 광고라도 해야 돼. 그래서 아픈 것은 광고해야 돼요. 나 여기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이거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자꾸 물어봐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나는 우연히 노처녀 그분은 내가 여기를 봤으니까 내가 치료할 수 있었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하고 이게 만난 게 중요한 인연이네. 내가 안 봤으면 내가 이거 치료 못 하잖아. 내가 이것만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 못 하는데 왜 또 치료가 되려고 이렇게 만났으니까 내가 치료해준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웃으면서 했습니다만 실제로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과거 그래 4살 때는 일본어를 했어요. 근데 잊어버린 거지. 근데 4살로 완전히 돌아가니까 4살 때로 되니까 일본말이 그냥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 요것은 그런 경우고 어떤 애는요 여기서 태어났어. 미국인데 근데 좀 약간 커가지고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는데 일본을 보면서 이거 안다는 거야. 그래서 뭐 자기가 비행기 타고 뭐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누구냐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름도 얘기하고 그래서 국방부에서 실제로 찾아봤어. 원자폭탄 투하한 그 파일럿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환생했는지도 모르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거지만 케이스가 또 약간 다른 거지만 그러나 그것도 일종의 하나 현생의 기억은 아니더라도 그건 전생의 기억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모든 마음이 현재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의 것을 받기도 합니다. 선천적으로 받는 경우 여러분 요번에 나는 선천적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랬지만 그 증거를 몰랐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증거를 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 저 대한항공 새 모녀 얼마나 확실합니까? 엄마로부터 받은 거예요. 나는 그 딸들이 역부로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저절로 된 거야. 40년 동안을 어머니를 보고 저도 배운 거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어.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죄가 된다는 건 전혀 생각 않고 그러니까 아무나 막 과음지는 거야. 죄의식 있으면 그게 됩니까?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지. 이제 선천적인 거예요. 그게 선천적인 거고 선천적이기도 하고 또 그 선천적인 엄마를 보면서 40년을 배웠고 얼마나 잘하겠어? 똑같더라고. 이것처럼 좋은 교육자도 없었어요. 내가 이거 가르치면서 꼭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딸들을 내가 이해를 해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해. 근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죠. 그러나 심정을 이해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고쳐야지. 어쨌든 여기 보면 깊은 최면 속에서 완전히 후퇴한 연령대로 완벽하게 돌아간 경우 있어요. 아까처럼. 아까 피해보세요. 그러니까 막 피해주라고 막 두 사람 붙잡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혼자 있으면 힘들어. 막 불도 붉으니까. 그때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 막 부르고 막 혼자 있는데 치료하다 보니 막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쉽습니다. 자, 하나 둘 셋을 하면 이 장면에서 빠져나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끝나. 원본 치다가도 정상을 보는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간단해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면 돼. 셋을 세면 이 장면에서 빠져나옵니다. 하나, 둘, 셋.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들어. 장면을 바꿔버려. 자, 다섯, 셋, 넷, 둘, 하나. 딥스리. 그럼 장면이 확 바뀌어버려. 뭐 간다는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거기서 당황하죠.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그게 완전 퇴행이에요. 이게 보면 저렇게 저 치료할 때 미친 것처럼 저렇게 하는 경우 있구나. 아이고. 그게 아니라 그게 완전 퇴행이라는 증거고 그거 뭐 순간적으로 그냥 안 하게 할 수도 있고 하게 할 수 있는데 뭐 이게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완전 퇴행, 컴플릿 리그레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분 퇴행, 파셜 리그레션. 그래서 대개 우리는 컴플리트게 완전 퇴행을 시키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요. 예를 들어서 8살 때로 돌아가서 완전 퇴행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건가? 글씨 써봐라. 그러면 8살 때 삐뚤삐뚤 쓴 그렇게 글씨를 써요. 말도 그렇게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그 이상의 생각은 못해. 완전히 8살이 됐으니까. 자, 이거 굉장히 흥미롭죠? 만약에 깊은 최면에 걸어놓고 당신은 완전히 10살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서 그 암시를 안 깨우면 어떻게 될까? 10살 애가 되겠죠? 아니, 흥미롭잖아요. 내가 그게 최면을 건 사람만 깨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걸 깨우지 않으면 그 사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라고 하는 건 윤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안 돼. 이게 양날의 칼이 뭐든지 최면도 내가 얘기하기에 좋은 걸로만 쓸 수 있다고 그랬지만 나쁜 데 쓸 수 있는 가능성이 글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걸 배울 때는 윤리 도덕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지금 근데 대체로 공부를 하면서 윤리 도덕이 옛날에는 우리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도덕 과목이 있었어요. 지금 잘 안 배우더라고. 도덕을 안 배우니까 18살 먹은 놈이 70 먹은 할아버지한테 담배 내라고 그러고 안 내면 두들겨 패지. 도덕적으로 그런 걸 못 느끼니까 그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시대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그리고 왜 그러냐면 누구나 나이는 먹어가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게 뭔 필요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나와 같은 나이가 되어보세요. 그때도 지금 같은 생각을 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완전 퇴행에서 환자와 반응은 당시처럼 격렬하기 때문에 부분 퇴행을 함으로써 자신의 충격적인 사건을 현재 입장에서 관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치료할 때는 완전 퇴행을 안 시켜요. 나도 대개 혼자 치료하는데 완전 퇴행 오면 미칠 것처럼 막 행동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채워. 물론 하나 둘 셋에서 깨울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어떤 것을 들고 친다던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퇴행의 경우는 거의 안 시킵니다.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이럴 필요가 있을 때만 하는 거지 치료할 때는 완전 퇴행을 안 써요. 대개 부분 퇴행. 어떠냐면 부분 퇴행이 좋아요. 내가 현존이 치료할 때도 그것도 아주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TV가 앞에 있으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거기다 착상해라. 보이냐? 나는 보이냐고 얘기만 했지만 본인은 그때 상황이 확 보여요. 그걸 내가 일일이 뭐 혀가 들어왔냐 나왔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상황이 착 나오니까. 자, 괴롭지? 자, 그럼 그 앞에 있는 코드 있어, 전기. 그거 봐봐. 텔레비전 꽂고 있는 코드, 전기 코드 있어요? 꽉 잡아! 꽉 잡아! 하나, 둘, 셋을 뽑는다. 하나, 둘, 셋! 그냥 최면 속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수도 있지만 탁 뽑아요.
뽑았어. 뽑았어. 뽑았습니다. 사라졌지. 강력한 얘기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 따라 틀려 치는 방법이. 아까처럼 그렇게 원수들이 설명적으로 하는 건 가르치면서 학생을 놓고 가르치면서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사라졌지? 안 보이지? 그럼 안 보이지? 안 보인다고는 순간에 안 보여요. 사라졌어요. 자, 여기서 사라진 순간 기억에서도 사라졌다. 이제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워졌으니까.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이 안 난다. 더 이상 그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제 지워진 거지. 그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많이 하고 37페이지 출생 이후 삶을 더듬는 경우를 연령퇴행이라고 했죠. 출생 이전 어머니 자궁 속에서 그 삶을 더듬는 경우를 태아퇴행, 그리고 현생의 삶 이전의 삶을 더듬는 경우를 전생퇴행. 이게 다 과거입니다. 이게 미래 퇴행은 없지. 미래 진행형이라고 해야 되는데 미래에 관해서는 없어요. 여기는. 근데 미래를 읽을 수 있는 기술이 아까 얘기했듯이 주역이라고 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것은 과거만 우리가 취급하는 거예요. 과거만 취급하는 학문이고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취급하는 학문은 그 주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필요하면 지금 이걸 듣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또 저하고 연락하는 배울 기회가 또 있습니다. 좀 깊이 하려면 처음에 가장 기초 과목이 음양오행, 천간지지, 그 다음 조금 해서 합충변화 이런 순서로 배워야 돼요. 어렵긴 하지만 한문도 잘 알아야 되지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주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석을 하면. 그러나 어려우니까 신기한 거고 좋은 거죠. 자, 아까 했듯이 과거로 돌아가려면 37페이지 반드시 허락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죠. 무조건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최면시켰어. 자, 지금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을 하면 10살대로 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길 좋은지 안 좋은지 물어봐야지. 자,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가야겠는데, 그래야 과거의 원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과거로 돌아가면 정말로 괴롭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좋습니까? 이제 좋으면 엄지손가락 움직이시고, 싫으면 검지 움직이세요. 엄지를 움직이면 승낙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고. 이걸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지 말아야 돼. 저기 70대 노부부인데 작년에요. 라스베가스에서 잠을 못 잔다고 자고 얼마나 잠을 못 자는지 왔어요. 와서 최면을 하는데 치료하는데 내가 하도 거기에 내 있는 사무실에는 나갈 것도 없고 그래서 원래 부인을 내보내야 돼요. 부인을 치료하려면 남편을 내보내야 돼. 그때는 내가 그걸 못했어. 그 이후에는 반드시 내보냅니다. 내보내야 되는데 나갈 때도 없고 그래서 옆에 앉아 있으라고 했더니 자, 과거로 돌아가면 뼈 아픈 그런 기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이걸 이러더라고요. 돈 내고 최면 받으러 온 사람이 선불도 냈어. 400불을. 막 이러더라고요.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과거가 와이프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처는 이혼했는지 어쩐지 죽었는지 해지고, 두 번째 그 상황은 아직 잘 몰라. 근데 그거하고 관련된 얘기니까 그 앞에서 못 오지.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왜 과거로 돌아가기 싫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일반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가장 기분이 좋았을 때는 언제 어디 갔을 때니까 백두산 갔을 때 아까처럼 백두산이라고 하면
깊은 최면에 들어가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해주는 거지. 그런데 원인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그거 해주고, 일단 그렇다고 그냥 그만둘 수 없으니까 원세션 마쳐야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와이프 못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대부분 왜 그러냐면 남편의 문제는 그 원인이 90%가 와이프입니다. 와이프 문제는 90%가 허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으면 안 돼. 치료할 때는 나가라고 해요. 먼저 부부간에 왔는데 와이프가 왔는데 다 그 케이스라. 나가라고 해놓고 해놓고 보니까 걔가 부부간에 참 사랑한다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사랑도 종류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옥죄는 사람이 있어. 나만 일종의 어쩌증은 아니지만 와이프가 상당히 잘생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해야 되겠지. 막 그런 이유 하나로 그냥 그렇게 괴롭히는 거지. 그게 와이프로서는 너무 괴로운 거야. 일종의 그런 비슷한 것이 또 요번에 어떤 사람은 와이프가 꼼짝을 못하게 해. 꼼짝을 못하게 해. 지금 나한테 수영 배우는 것도 다른 건 배우다가 다 못 배우려고 요것은 그래도 배우라고 하는데 왜? 마음을 바꾼다고 하니까 대신에 조건을 건드라고. 산타 하나 썼는데 치료도 받아야 돼. 그 사람이 3층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치료는 한의원수 받고 공부는 일요일날 거기서 하고 그랬는데 치료도 거기서 하라고. 왜냐하면 LA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요. 그건 가만히 보니까 남편은 굉장히 사랑해. 마음을 못 놓는 거예요. 떠날까 봐서. 왜냐면 시시각각으로 계속 카톡해. 어디 있냐, 뭐냐. 이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케이스 보면 남의 케이스니까 보면 웃길 일인지 참 우습지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심각하다. 나보고 그냥 미치겠대. 한 발짝도 못 뛰게. 어떻게 하냐. 나 좀 살려달래. 그러니 그게 그래서 이제 양쪽을 다 치료받게 해야 하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 와이프가 문제인 사람은 남편 치료해달라고 나보고 부탁하지 자기 치료해달라고 하는 거야. 자기는 정상이라고.